2026년 임대주택 수급 기준이 굉장히 완화가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완화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변화. 차량 가입 기준 대폭 상향. 소득 기준 완화. 재산 심사 방식 합리화되었죠. 자, 어떻게 변화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고령사회 인구 비중이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맞죠? 지금 현재 21%까지 왔죠. 65세 인구 21%, 전체 인구 중에 21%입니다. 자, 더 늘어납니다. 맞죠? 왜냐하면 저희가 또 나이 먹으면서 더 고령화로 같이 함께 진입되는 거죠. 지금 X세대까지 함께 이제 들어갑니다. 지금 베이비 부머 세대 들어갔죠. 이제 X세대 들어갑니다. 더 늘어나겠죠. 그러면서 저출산이 계속 진행되고 있죠. 계속 이제 젊은 층 인구는 줄어들고 고령사회로 늘어나죠. 자, 그러려면은 제도가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선생님, 맞죠? 자, 지금 현재 제도의 비현실성 너무 빡빡하다는 거죠. 그래서 완화됐습니다. 물가 상승 반영됐죠. 자, 가보겠습니다. 선배님들. 차량 가입부터 보겠습니다. 기존 3,708만 원입니다. 근데 내년부터 500만 원 인상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은 현재 지금 선배님들 갖고 계신 차들이 거의 이제 시세로 이제 따지면은 3, 4천만 원대 카트라인 들어가 버리더라고. 그래서 탈락되는 경우 굉장히 많았어요. 이걸 완화시키기 위해서 500만 원 인상시켜 놓으니까 카트라인 안에 다 들어간다는 거지. 그래서 굉장히 조건이 좋아졌다는 거. 자, 선배님들 차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가시면은 차량 시세 조회 메뉴 들어가셔서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이제 PC 없다, 컴퓨터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주민센터 동사무소 전화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 차 가격 조회하려고 한다 이렇게 하시면은 담당 공무원 바꿔드립니다. 자, 집에 차가 여러 대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중에 가장 비싼 차, 그게 4,200만 원이 안 넘으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일반 재산으로 집어넣어 버립니다. 우리가 일반 재산은 따로 산정하는 기준이 있죠. 뭐 3억 미만. 그러면 그 안에다가 이제 재산을, 나머지 차들은 시세로 해서 재산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차량 가입 기준에서는 가장 비싼 차 한 대만 계산된다는 거. 그리고 또 영업용 차량은 재산 산정에서 제외된다는 점. 왜냐하면 이 운수로 또 이렇게 먹고 사시는 분들은 택시, 화물 이런 것들 차량들은, 영업용 차량들은 재산 산정에서 아예 제외시켜 버립니다. 좋죠. 가보겠습니다. 자, 기준 중위소득이 많이 인상됩니다. 역대급으로 인상되죠. 역대급. 자, 4인 가구 기준 6.51% 인상, 약 649만 원이 됩니다. 자, 1인 가구 7.2% 인상으로 최대 256만 원이죠. 최대로 인상되는 거죠. 7.2%, 256만 원. 자, 왜 그러냐면은 지금 1인 가구가 굉장히 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앞으로 더 늘어날 거로 이제 예상하기 때문에 지금 1인 가구에 최대로 지금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인 가구 중위소득 256만 원으로 책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256만 원이 기준이 되는 거죠. 기준이 되면서 거기서 이제 주거급여를 받으실 소득이 낮으신 분들은 48%까지만 되면 되니까 급여 기준이 123만 원 안에만 벌면은 주거급여 기준이 된다는 거죠. 자, 기존에는 115만 원이었습니다. 8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자, 그럼 소득 인정액이란 무엇인가? 월급, 내가 근로소득, 이것만 보는 게 아닙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또 있어요. 이걸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많이 탈락됩니다. 수급이. 수급 탈락자가 많이 생깁니다. 자, 어떻게 계산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실제 월소득은 어떻게 따지는지 보겠습니다. 월소득을. 우리가 이제 일하는 데, 일하는 근로소득.
자영업, 사업소득 그런 소득들은 30% 공제시켜 줍니다. 그러면 200만 원이면 30% 60만 원 빼준다는 거죠. 그럼 실제로 200만 원 버는 사람은 140만 원까지만 책정을 한다는 겁니다. 자, 연금소득, 국민연금, 보험연금, 받는 연금은 전액 반영된다는 점, 그리고 금융이자, 주식 배당금 이렇게 매달 들어오는 돈도 전액 반영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재산을 어떻게 소득으로 환산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재산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예금, 적금, 통장에 있는 돈이죠. 그 다음에 자동차, 부동산, 보험, 해약, 환급금까지 있습니다. 맞죠? 보험, 해약, 환급금 말고도 또 보험금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맞죠? 사고보험금도 있을 거고. 맞죠? 자, 그런 걸 모든 이제 돈, 재화를 재산이라 그러는데, 자, 이 재산을 전부 다 치느냐, 재산으로 다 치느냐, 그렇진 않겠죠. 자, 지역별로 공제금액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기본 재산액을 먼저 빼줍니다. 자, 어떻게 빼주는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여기 1인 가구, 예를 들어서 8천만 원의 재산을 갖고 있습니다. 예금. 그러면 8천만 원을 재산으로 다 치느냐? 아니죠. 8천만 원에서 자, 자기가 어디 사느냐, 지역 어디 사느냐 밑에 나와 있죠. 서울은 9,900만 원, 경기는 8천만 원, 광역시 세종 창원은 7,700만 원, 그 외 지역은 5,300만 원을 내 재산에서 요만큼 공제를 먼저 시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 8천만 원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서울 사신다. 그럼 9,900만 원 빼버리면 0원이 되는 거죠. 맞죠? 그럼 재산 0원 되는 겁니다. 0원.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거는 또 예시 또 6,900만 원을 예시해가지고 이렇게 계산한 금액입니다. 자, 6,900만 원 계산하면 8천만 원에서 6,900만 원을 공제시켜 주니까 1,100만 원 남는 거죠. 1,100만 원. 그러면은 이거를 4%로 환산을 시킵니다. 그러면 44만 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1년에 44만 원의 소득이 생긴다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8천만 원 갖고 있는 분들은. 자, 그러면 월에는 얼마냐? 12달로 나누니까 3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기본으로 받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그 소득 금액에 더하기 재산 환산액을 더해주는 거죠. 이렇게.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 자, 그러면 연 4% 환산. 이게 무슨 말이냐? 나라에서는 이 재산이 예를 8천만 원 아까 그 재산 있죠? 그거를 거기서 4%는 수익을 낸다고 가정을 한다는 겁니다. 왜 4%냐? 이거는 재산에 따라 틀립니다. 금융재산은 6%로 계산합니다. 일반 재산은 4%로 계산합니다. 일반 재산에는 부동산 보증금 이런 거, 금융재산은 예적금, 유동화시킬 수 있는 금융재산 6% 추가로 더 환산되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계산이 돼서 소득인정액을 따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소득인정액은 내가 매달 받는 소득과 그리고 내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게 내 소득인정액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사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을 60만 원 받는 선배님이 계세요. 이분이 2천만 원 통장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재산 없습니다. 다른 거는 자동차 없고 다른 부동산 이런 거 없습니다. 대도시에 사시죠. 그럼 이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자, 2천만 원에서 대도시 기준 6,900만 원 공제시켜 준다 그랬죠. 아까 서울은 9,900만 원, 뭐 광역 세종시는 7,700만 원 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표가 있죠, 뒤에. 자, 서울 9,900만 원, 경기 8천만 원 이렇게 빼준다는 거죠.
자기가 사는 지역별로 기본 공제를 해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산 환산액이 제로죠. 제로. 0원이 0원. 그러면 실제로 발생되는 소득은 월 소득 연금 60만 원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분은 소득 인정액이 60만 원이기 때문에 이제 이 금액을 가지고 임대아파트 수급 기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맞죠? 네. 그리고 주거급여도 해당이 되겠죠. 주거급여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기준이. 자, 소득인정액은 조금 틀립니다. 그 자격 기준이. 자, 공공임대주택 수급 기준. 공공임대주택 수급 기준은 조금 완화시켜 줬습니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 요 자격은 조금 엄격하죠. 더 성격이 더 엄격합니다. 그래서 수급 기준을 조금 틀리게 그 환산 소득인정금액 환산하는 금액 기준을 조금 틀리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별 그 공제해주는 금액이 기초생활수급대하고 공공임대주택하고 금액이 틀립니다. 요거 아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뭐 한 줄로 결론 내면은 어쨌든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금액 있죠. 서울은 9,900, 광역시 뭐 8,800 뭐 이렇게 나눠져 있죠. 경기도 8,800, 광역시 7,700 뭐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 금액을 내 재산에서 빼고 뺀 다음에 환산해서 소득인 재산 환산액을 따지기 때문에 그 기본 공제금액 뺀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별 기본 공제금액 뺀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도 여기서 이제 차량 기준 완화되죠. 기존 3,708만 원에서 2026년도 내년에는 500만 원 인상됩니다. 그래서 4,200만 원까지는 인정을 해주겠다. 그래서 탈락하는 이제 비율이 낮아지겠죠. 수급 기준 탈락 비율이 낮아집니다. 자, 1인 가구의 소득 기준이 7.2%까지 역대급으로 인상이 된다는 점. 요거 아시면 됩니다. 자, 예전에 이것 때문에 탈락 많이 됐습니다. 맞죠? 갑자기 목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갑자기 자식이 자녀분께서 뭐 1,000원, 1,000만 원, 1,500만 원 이런 목돈을 줬어. 그럼 그게 갑자기 이제 감사 때 걸리면은 이게 또 재산으로 쳐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수급 받다가 탈락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이제 비합리적이다. 이래가지고 지금 이제 완화시킨다는 거죠. 합리화시킨다는 거죠. 합리화. 지출 증빙. 어디 나갈 것인지 이거를 증빙하면 서류를 제출하면 증빙 서류 제출하면 다 재산에서 제외시킨다는 겁니다. 나중에 걸리더라도 재산에서 요거 지출 내가 요런 데 쓸 거다. 나중에라도 요거 적용시키면 됩니다. 그럼 다시 기준에 들어가는 겁니다. 보험금, 뭐 보험금 냈다, 뭐 치료비 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있겠죠. 목돈이 들어온다는 거는 그 돈을 쓰기 위해서 돈을 자녀분께서 보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거기에 대해 지출 증빙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임대주택의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알고 있는 공공임대. 이분 이제 우선순위가 기초생활 수급 선배님들, 그 다음에 차상위 선배님들, 이렇게 재산 소득이 작으신 분부터 먼저 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국민임대아파트. LH가 직접 건설하고. 자, 보증금도 낮고 월세도 낮습니다. 관리비도 일반 아파트 수준이고요. 그리고 이 월세에 주거급여까지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까지 추가로 받으시는 분들은 이제 월세를 안 내시게 되는 거죠. 좋죠?
주거급여 기준은 있습니다. 맞죠? 123만 원 미만. 예, 123만 재산에 내 재산 그 소득 인정액의 123만 원 미만이면 주거급여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예. 장점은 싸다는 겁니다. 맞죠? 단점은 경쟁률이 높다는 거죠. 당연히 싸니까 경쟁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예. 공생하는 장점과 단점은 공생하죠, 서로. 자, 기준이 조금 엄격하다. 그래서 이제 대기 기간이 길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제 예? 계속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겠죠. 자, 매입 임대. 매입 임대는 이제 LH가 이미 있는 집을 사서 임대하는 방식인데 아직까지 지금 공공임대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요는 많고 찾는 사람은 많고 아직 공공임대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집을 매입을 해서 빈집들을 매입을 해서 요거를 임대로 돌리는 겁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물론 이제 아파트가 아니죠. 맞죠? 뭐 빌라라든지 그런 거겠죠. 예. 그래서 이게 나중에 되면은 이제 점점 공공임대 아파트를 늘리면서 이제 복지타운을 만들겠죠. 그 복지타운 자체를 그 안에서 만들어 버립니다. 그 안에서 모든 선배님들 케어를 다 하실 수 있게끔 병원부터 해가지고 모든 걸 타운 하나를 아파트 타운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 게 형성이 되면 이 매입 임대는 사라지겠죠. 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뭐 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 틀리기 때문이에요. 이게 자, 틀린 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틀리냐면 건물이 다 여러 가지 다 틀리잖아요. 맞죠? 집이 다 틀리잖아요. 위치, 크기, 상태가 다 틀리기 때문에. 네. 자, 집값 자체가 다 틀리고 건물이 다 따로따로 이제 매입하기 때문에 연식 상태가 다 틀리죠. 네.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장점. 기존 생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사는 동네에 살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사는 동네. 왜냐하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광진구다. 광진구면은 내가 광진구 사는데 광진구에도 LH가 여러 가지 매입 임대를 해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신청하면은 광진구로 갈 수 있는 거죠. 같은 생활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그 말한 공공임대 아파트는 그 아파트 타운으로 이제 이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맞죠? 그 아파트 단지로 이동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광진구에 없으면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맞죠? 네. 자, 행복주택. 요거는 이제 청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중심입니다. 예전에는 그 일반 노인, 이제 어르신들도 이제 들어가게 했는데 지금은 정책 변경으로 제외시켰습니다. 제외시키고, 오로지 역세권, 요거는 이제 신축이죠. 요거는 이제 청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중심으로 이제 사회생활을 이제 굉장히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역세권에 있는 신축 주택이죠. 행복주택이. 예, 그렇습니다. 자, 요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님들. 선배님 감기 조심하십시오. 저도 이제 감기가 걸려 목이 좀 안 좋은 상태에서 했는데 어쨌든 감기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